안녕하십니까, 지팡이 정의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을 일본의 몰락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이야기만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이제 기사 검색을 하다가 일본의 몰락 이런 기사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른 쪽의 내용이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 장교환 기간의 몰락이에요. 그게 좀 세세하게 보게 되고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게 된 겁니다. 일본 장교환 기간의 몰락. 그러면 이제 개호범하에서 일본 장교환 기관들이 다 몰락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체가 몰락. 그 중에 이제 방문요양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폐업이 들고 있다. 많이 무너지고 있다. 막 이런 증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그 이유가 방문요양이 몰락하는 이유가 첫째가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말 안 해도 대표님들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요새 이제 하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력 부족 때문에 몰락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은 개호보험에서 주는 수가가 방문요양에 내려주는 수가가 우리나라는 조금 올랐죠. 근데 어때요? 여기는 인하를 좀 했답니다. 몇 년간 지금 인하를 하는 상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가 인하가 되면 뭐 수익이 더 줄어들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제 몰락한다. 그래서 폐업을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이쪽 뭐 일본에 가서 보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사를 잠깐 본 거예요. 얼마 전에 지진 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이런 내용들 또 하나가 있는데 물가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익으로는 이제 생활도 곤란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꼽더라고요. 일본 장교환 기간의 몰락을.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읽다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과도 밀접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한국은 이런 문제가 지금 없을까요? 있죠. 한국은 아직은 어때요? 인력 부족도 뭐 그렇게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 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도시나 서울 쪽은 아직은 어때요? 견딜만 한 정도죠. 뭐 풍족한 건 아닌데. 그리고 어때요? 수가나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조금씩은 오르고 있으니까 물론 물가 인상만큼은 충족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주는 거 인하하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견딜만은 하죠. 아직은 아니죠. 근데 그런 조짐들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장교환보험 뭐 기금 고갈이네 뭐네 뭐 통합돌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거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장교환 기간이 이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데 조짐은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돼서. 자, 장교환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이제 해야만 해요. 그냥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대표님들 지금 연령도 어떻게 보면 장교환 기간 방문요양 특히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대부분이 여성이 많죠. 절대 다수가 여성이 많으시고 또 그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9년쯤 돼가는 18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아직은 정비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세대로 진입을 좀 빨리 해야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이라는 생각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장교환도 좀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한 거예요. 이 장교환도 사업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때요? 이런 인력 부족의 문제, 수가 인하의 문제, 물가 인상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게 사업적으로 물어본다면 전부 돈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인력 부족도 돈 때문인 거고 수가 인하도 역시 돈이 깎이는 거고 물가 인상은 어때요? 내 경비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돈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돈의 문제잖아요. 어느 거 하나라도 돈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수가가 아주 많이 인상이 된다면 뭐 당연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고 인력 부족도 어때요? 당연히 급여를 많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물가 인상에도 물가는 2% 올랐는데 내가 돈 버는 거는 4% 5% 막 올라. 그럼 당연하게 해결되겠죠. 이게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자꾸 생각하셔라. 이 얘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은 돈에 있다. 다른 거 없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대한민국 장교환 기간의 문제
예. 앞으로는 상관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과 장기형보험은 연결되어 있다시피 하죠. 예. 건강보험료의 몇 프로가 장기형보험이야?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구조가. 독립적으로 그냥 장기형보험료는 매년 얼마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보험에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 계속 들릴 겁니다, 지금. 예. 기사 보면 전부 그 얘기예요. 뭐 받기나 저도 두려워요. 예, 건강보험도 지금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나이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결책의 하나로 65세의 어르신 연령을 70세로 바꾸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70세에서 또 이제 75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저도 어르신이 되려면 아주 까마득하게 남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다, 우리도. 그래서, 예. 장교양도 사업이라는 인식을 버리시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통합재가, 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이게 다 돈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돈이 안 내려간 건 다들 아시죠? 예,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통합돌봄에 대한 것도. 그리고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군구는 여기 지원에서 또 제외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통합돌봄도 아직은 한 2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27년이 좀 넘어야 2028년이 돼야 그래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거 그때도 안정화가 되면 빨리 되죠. 왜냐하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뭐를 얼마 어떻게 사야 되고 인원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준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사업이다라는 인식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보다 더 사업적으로 또 보다 더 어때요? 조금은 어때요? 공격적으로 장기화 기간을 운영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발전보다도 생존이 일단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비영리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비영리 맞습니다. 장기화 기간 누가 그래도 비영리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어때요? 과세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점점점 더 힘들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좀 수익 추구를 하셔라. 돈 벌라고. 돈이 많이 남아야 어르신들한테 잘해드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수익 추구를 좀 하셔야 한다. 또 어때요? 형식 말고 너무 어때요? 맨날 재무회계를 해야 되고 근로계약서를 잘 맺어야 되고 지도점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형식적인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진짜 내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용에 좀 이렇게 큰 무게중심을 좀 실어두시고 앞으로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럼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간다면 이제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건 아니겠죠. 대형화 시켜야 된다. 대형화를 그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대형화를 어때요? 그냥 막 어르신들을 사들이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지금 소형화되어 있는 사업장은 영업을 뛰시든 아니면 다른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합치든 어떻게든 대형화를 좀 시켜야 된다. 그리고 효율화를 좀 기해야 한다. 효율성을 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익 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직화도 필요하다. 대형화, 효율화, 조직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참 어때요? 이제 이렇게 막 발전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장기화 기간에는 그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경영적인 마인드,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이는 앞으로 생존하기가 정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하셔야 돼요. 목적에 맞는 운영을. 장기화 기간은 재무회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지도점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예. 일정 관리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문요양 예를 들었을 때. 예. 뭐 하는데요? 케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을 케어를 잘해야만 살아남는 것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어때요? 이 케어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어때요? 장기화 기간의 본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끔 자꾸 운영을 하도록 애를 쓰셔야만 그래야만 어때요? 좀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대형화도 하고 효율성도 좀 기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